충북 충주의 한 공장. 이른 아침부터 작업자들이 분주합니다. 새벽을 달려 싣고 온 자재들을 서둘러 공장 안으로 옮기는데요. 이동식 목주택을 만드는 자재입니다. 공장에서 80%에서 90% 정도 완수를 해서 현장 가서 이동해서 제작을 해서 조립하는 공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모델 하우스입니다. 최근엔 이렇듯 박스 형태의 모듈을 원하는 크기만큼 연결해 집을 짓는 이동식 목조주택의 수요가 부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수요가 늘면서 각종 자재들의 공급도 고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됐고, 이로 인해 일종의 박리담회가 가능하게 되면서 건축비도 조금 낮아진 상황이라는군요. 덕분에 과거 초창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품질 좋고 효율성 높은 자재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서 만들면은 그 인부라든지 목수라든지 뭐 이동 수단이라든지 그게 다 포함된 가격이다 보니까 단가가 많이 올라가는 편인데, 저희는 공장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계절 내내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데서 비용 절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10평 기준으로 보시면은 3,290만 원부터 시작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이동식 목조주택.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제작되고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가장 먼저 기본 골자로 사용될 목재부터 실내 작업장 안으로 옮겨놓는 지게차. 오늘 베이스 작업했고요. 성찬이는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재단하고 진영이하고 준호는 가서 제작하고, 여기가 이제 방이고 여기 주방 거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동 제작하고요. 이것도 이렇게 한동 제작해서 두 개를 같이 붙이면 이 한 채가 됩니다. 64제곱미터, 약 20평 정도의 공간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 둘, 셋, 빨리! 오케이. 목재는 수송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수분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까지 밀봉 처리를 거쳐 도착하게 되는데요. 북미산 저기 스프러스라고 이런 소나무 종류입니다. 30m 이상 자라는 대형 수종으로 강도가 좋아 목조주택에 널리 쓰인다는 가문비 나무. 한데 이를 살피는 작업자의 눈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베이스 짤 때 나무가 보다야지 치수가 좀 정확하고 하니까 뒤틀리거나 좀 많이 쉰 나무는 지금 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골조가 될 목재들은 하나의 구조체로 유기적인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검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답니다. 여기서 통과해야만 절단 작업에 들어갑니다. 한 동에 50개 정도는 잘라야 돼. 공장에서 대부분의 공정을 마친 후 현장으로 옮겨지는 제작 과정의 특성상 모든 작업은 설계 도면에 따라 철저하게 수치화해서 작업한다는군요. 아, 이제 바닥 작업하려고요? 아, 요게 첫 작업인가 봐요. 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기다란 목재들을 열 맞춰 배열해두고 못으로 고정하는 바닥 작업. 그런데 이때 나무판 조각을 가져오는 작업자. 과연 무슨 용도일지 궁금하군요. 조각들은 왜 갖고 오신 거예요? 가운데도 한번 잡아주세요. 뒤틀리지 않게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불이 났을 경우에도 불이 이렇게 번지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가운데가요? 이게 들어가 있으면 네. 불이 여기까지 오다가 여기서 이제 시간을 벌어주고 넘어가기도 블로킹이라 불리는 이 작업은 기초 단계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모듈 하나에 50개씩, 두 동이면 100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못을 박을 부위도 많다는군요. 엄청 무거워요. 그도 그럴 것이 타정총 자체의 무게만 7kg이나 되다 보니 온종일 무거운 장비를 들고 일을 해야 하는 작업자들에게는 고역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게다가 압력이 워낙 세서 이렇게 목재가 깨지는 경우도 있다는군요. 몽이 같은데 들어가면 고기가 단단하니까 못 찌거든요. 이렇게 손이 있을 때 잘못하면 이렇게 찌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오, 크게 났어 이게. 압축 공기의 강한 반동을 이겨내며 정확하게 못질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게 하도 진동이 좀 많으니까 팔에 저 통증이 많이 옵니다 지금. 팔을 이렇게 꺾어서 들 때는 이게 팔이 안 올라가요. 아파서. 어떨 때는 팔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도 몇 번 다니고 그랬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게 2,000발 거의 가까이 들어가는 걸 알고 있는데 하루에 쏘면은 한 박스를 넘게 쏠 때도 있어요. 타정총의 무게와 압력을 견디는 것 외에도 작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압축 공기와 함께 뿜어져 나오는 나무 먼지들입니다. 작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작업자의 얼굴엔 어느새 고단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순식간에 먼지로 가득 찬 작업장 내부. 시야를 방해하는 먼지 속에서도 서로 호흡을 맞춰 빠르게 작업을 이어나갑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5분간 뒤집갑시다. 서둘러 환기부터 시키고 시원한 물로 목을 축이는 작업자들. 마스크. 금방 들어오셨네요. 오늘 아침에 드신 거죠? 예. 먼지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바닥에 있는 먼지 쌓인 게 총을 쏘면 거기서 에어가 나와서 그게 이제 다 얼굴로 튀겨서 먼지가 많긴 많네요. 예, 엄청 많아요. 워낙 고단한 작업인지라 이런 짧은 휴식도 작업자들에게는 꿀맛처럼 달콤하게 느껴지는군요. 이어지는 방수포 작업. 건물 한 동의 바닥면에만 대략 10m가량의 방수포가 쓰인다는군요. 습기 차단하는 거고요. 아, 네. 네, 밑에서 이제 단열재 시공할 때 네. 밑에 이제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자외선과 부식에 강하며 열기나 냉기에도 잘 견딘다는 이 방수포는 목조주택에서는 방수를 위해 가장 널리 쓰이는 소재입니다. 수습성과 방수성이 뛰어나 바닥은 물론 외벽 등에도 두루 사용한다는데요. 며칠 후 여전히 분주한 모습의 목조주택 공장. 이번엔 묵직한 드럼통이 등장합니다. 수성 연질품이라고 하는데 단열재 원료거든요. 지금 단열 작업하려고. 강한 접착성을 지닌 수성 연질 폼은 안개처럼 미립자 상태로 촘촘히 시공하기 위해 압축 공기를 활용해 작업한다고 하는데요. 주제와 기면세가 혼합되면은 혼합된 거를 이 코스를 통해서 발포가 됩니다. 작업 전 방제복 착용은 필수라고 하는군요. 미세한 입자기 때문에 호흡기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물을 베이스로 한 원료지만 작업 과정에서 발포제 역할을 하는 탄산가스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작업이랍니다. 때문에 반드시 숙련된 작업자가 책임 시공을 맡게 되는데요. 먼저 가장자리부터 뿌려나가는 작업자. 구조재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시공해야만 단열의 기밀성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최대 100배 이상 부풀어 오르고 경화된 이후에도 탄탄하게 형태를 유지하기에 목조주택용 단열재로 널리 사랑받고 있다는 수성 연질 폼. 평균 3번 이상씩 반복해서 작업을 해야 하기에 집 한 동을 작업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나 오래 소요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무리 숙련된 자라 해도 작업이 고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분사된 폼 입자가 시야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탄산가스 때문에 호흡도 쉽지 않은 상황.
오늘은 건물 두 동을 동시에 작업해야 하기에 같은 과정을 똑같이 한 번 더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참만 해야 작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는 선임 작업자. 아유, 알겠네. 유독 가스라든지 미세한 알갱이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 보시면은 아침에 사용할 땐 분명 새 거였는데 지금 많이 묻었죠, 이게.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날아다니는 분진으로부터 눈과 호흡기를 지켜주는 안전보호구 착용은 필수. 마스크를 계속 사용하고 있고 보안기 차고 있으니까 많이 좀 숨도 가쁘고 많이 답답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작업에는 동시에 여러 명의 작업자가 투입되는데요. 바로 탄탄하게 굳은 단열폼의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해주는 작업입니다. 위쪽 표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래쪽까지 꼼꼼하게 다듬어주는 작업자. 합판 붙일 경우에 얘가 올라와 있으면은 합판이 이제 나무에 딱 붙지 않으니까 얘를 이제 잘라내야죠. 끌로 긁어내고 칼로 자르고 여기에 바람으로 날려주기까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최대한 매끄럽게 다듬어주는데요. 뒤를 이어 등장한 OSB 합판. 목재를 작은 조각으로 가공한 뒤 방수 접착제와 함께 압축해서 강도와 밀도, 안전성을 극대화시킨 인공 판자라고 합니다. 주로 목조주택용 벽체와 바닥재로 애용하는 제품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강도를 높이려고 압축을 해놓은 제품이라 그런지 합판을 들어 옮기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일반 합판보다 더 두꺼워요. 2배 정도 두꺼워가지고 이게 엄청 무거워요. 몇 킬로면 한 20kg 넘을 것 같은데요. 아, 이게- 그거 한 판이에요? 네, 이게 제일 무거울 것 같아요. 저희 들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무거워요. 그렇게 안 하는데 그 정도나 돼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별로 안 무거워. 과연 그럴까요? 이거 어떻게 옮겨야 돼? 되게 무거운데 이거 생각보다? 한 20kg 되는 것 같아요. 보기보다 묵직한 합판을 필요한 위치까지 옮겨놓는 것도 결국은 일일이 작업자들의 손을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작업자들이라고 하기엔 어째 혼자만 옮기는 것 같군요. 이거 제일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아, 하다 보면 이제 제가 막내인데 요새 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제가 많이 들고 있어요. 그 다음 막내. 네. 이게 하다 보면 막 전부 고질병도 있어요. 뭐 무릎 아픈 사람, 허리 아픈 사람 막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썽썽한 제가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 형님은 어디 안 아프세요? 저는 팔꿈치, 저는 팔꿈치. 무거운 거 드시면 아. 안 되잖아요. 일할 때는 안 아프더라고요. 아, 이거 집에서 잘 때는 내일 병원 가야지 하는데 아침에 일할 때는 안 아프니까 그냥 집에 가거든. 비록 몸은 고되지만 누군가에게 보금자리를 선물하는 일이기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는군요. 작업 5일차 아침. 오늘은 완성된 바닥층 위에 기본 골조를 세워 집의 형태를 만드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무거우시죠? 예. 벽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무게가 꽤 많이 나. 이렇게 뼈대가 만들어지면은 합을 맞춰 동시에 들어 올려야 하는데요. 작업자들 간의 호흡이 매우 중요합니다. 좀만 더. 됐다. 어휴. 자, 쉬어. 맞춰보소. 이번엔 두 명이서 들어 올릴 수 있는 조금 작은 크기의 벽체군요. 여기 이제 호흡. 집안 내부는 높이 2.4m 정도지만 천장 안쪽 공간까지 더하면 실제 높이는 더 높기 때문에 골조 무게도 상당한데요. 때문에 목재끼리 서로 끼워 맞춰 맞물리게 하는 결구법도 적용됩니다.
면이 딱 맞아야 이제 그 마감이 딱 오케이 하반 붙일 때 맞게 나오잖아요. 아니면 면이 안 맞으면 이렇게 벽이 이렇게 울퉁불퉁해지니까 반듯해지게 하기 위해서 맞추는 거예요. 견고함은 기본이고 여기에 내 외장 모두 완벽한 표면 평활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구석구석 작업자의 손을 거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석관에 걸어야 되거든요. 주택 모듈 한 동에 들어가는 석가래만 13개. 이 역시 일일이 작업자가 직접 들어 올려야 하는데요. 제 위치에 정확히 걸어 자리를 잡고 나면 타정총으로 못박아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해주면 마무리됩니다. 안 불안하세요, 근데? 불안하지 않아요. 발 디딜 때가 애매해서. 익숙한 듯 무심하게 답했으나 한 걸음 내딛기에도 어려운 골조 위에서 작업을 하는 일이 왜 어렵지 않을까요? 얼핏 보기에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이번엔 기본 골조 위에 다시 OSB 합판을 붙여 벽체를 완성시키는 작업입니다. 정해진 규격대로 표시선에 맞춰 못을 박아주면 되니 이후 작업은 물 흐르듯 빠르게 진행되는데요. 드디어 완성된 주택 모듈. 불과 4, 5일이면 이렇게 건물 한 동이 완성된다는군요. 네, 한 동 끝났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동도 안전하게 작업합시다. 네, 파이팅! 파이팅! 앞으로 3, 4일 후면 저희가 이제 벽체 작업이 끝나니까 그 후에는 이제 다른 팀이 이제 외장 작업이랑 내장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작업 8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다시 찾은 주택 공장엔 며칠 새에 지어둔 주택 모듈들이 어느새 작업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거실에 설치할 창호를 옮기는 작업자들. 장정 3명이 들기에도 버거워 보일 만큼 유독 무거워 보입니다. 거실 큰 창, 이제 3개가 보이죠? 3중 창호예요. 표면에 단열 코팅을 한 에너지 절약형 유리라는군요. 단열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창호도 1등급 창호를 1등급이 단열 규정에 1등급 창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목조 주택 최대 화두인 단열을 위해선 작업하기에 다소 무겁고 까다롭더라도 유리 사이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시스템 창호가 필수라는데요. 창호를 끝으로 이제 외장 작업만 남겨둔 상황. 또다시 지게차가 출동합니다. 이번엔 얇은 판재를 실어 왔는데요. 그 외장 시멘트 사이딩 시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질상 불에도 강하고 추위에도 강하고 눈비도 강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효율적이죠. 아, 가격은 별로 안 비싸요? 저렴하죠. 외장재 중에서도 가성비만큼은 으뜸으로 손꼽히는 시멘트 사이딩. 하지만 작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먼지가 많이 날리는 것 같아요. 이 재질상 그렇게 나오죠. 연기가. 목도 좀 아프고 칼칼하고 그러죠. 작업할 양도 꽤 많아 보이는데요. 한 200장 정도 들어갈 겁니다. 200장이요? 예, 예. 그 200장 이거 다 붙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르고? 전원주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보편적인 마감재다 보니 작업자들은 거의 매일 이렇게 시멘트 사이딩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원래 투습성이 뛰어난 소재이긴 하지만 붙여주는 방법 또한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아래에서 위로 붙여 올라가는데요. 겹치게 시공하게끔 돼 있고요. 이게 방수 때문에 이게 물이 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겹치게끔 시공하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겹쳐지게 작업을 해주어야 빗물이 자연스럽게 땅으로 흘러내리게 되고 그래야만 목조 주택의 습기나 곰팡이 부식으로 인한 피해를 입히지 않게 된다는군요. 외벽 마감에 이어 곧바로 다음 공정을 준비하는 작업자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제 작업할 거거든요. 방수 작업을. 방수 작업이요? 예, 예. 경량 목구조 주택의 경우
지붕 방수 작업은 비교적 간단하게 2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먼저 OSB 합판으로 덮은 지붕 위에 처마 끝 가장자리부터 방수 시트를 붙여줍니다. 외벽 작업대와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의 성질을 고려해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방수 시트라는 건데요. 방수 작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혹여 빗물이 지붕재로 스며들더라도 방수 시트지가 안에서 빗물을 또 한 번 막아주고 흘려보내는 역할을 한답니다. 밟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미끄러워요. 아, 비닐이요? 아,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지붕 작업. 때문에 작업이 끝난 비닐은 바로바로 정리해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그렇게 속전속결로 시트 작업이 끝나자 곧바로 다음 작업에 돌입하는데요. 이제 싱글 작업해야죠. 싱글이요? 예, 예. 싱글 작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붕의 최종 마감 작업이죠. 목구조 주택에 하중으로 인한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기능적으로 뛰어나고 손꼽히는 방수 마감재, 아스팔트 싱글, 이 또한 가성비가 훌륭한 자재라고 하는데요. 일단 가격 면에서 저렴하고요. 소음도 적고요.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방수 면에서도 좋으니까. 싱글 작업도 순서는 역시나 처마 끝에서부터 거꾸로 붙여 올라오게 되는데요.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반드시 앞, 뒤줄을 서로 엇갈리게 붙여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시공이 되면은 여기 틈이 생기잖아요. 비가 새는 거죠. 그러니까 겹쳐서 이렇게 박아야지 얘를 가려주는 거죠. 그런데 말만 들어서는 시공이 꽤나 간단할 것 같지만 사실 높고 경사진 지붕 위에서 계속해서 앉았다 일어났다 반복 작업을 해야 하니 허리나 무릎에 무리가 갈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나 다를까 지친 기색이 역력한 작업자. 잠시나마 작업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풀어봅니다. 쪼그리고 있고 수그리니까 허리가 좀 아파요. 외벽부터 지붕 방수 작업까지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갔는데요. 작업자들의 이런 수고 덕분에 말끔하게 완성된 목조 주택. 모든 작업은 다 끝났고요. 기타 이제 실리콘이라든지 안에 몰딩이라든지 해가지고 한 3, 4일 정도면 출고될 겁니다. 이틀 후 주택 출고를 앞둔 공장. 열흘간의 사전 제작 과정을 거쳐 마침내 설치 현장으로 떠날 채비를 모두 마쳤다고 하는군요. 마무리 내외장 작업의 경우 현장에 도착해서 진행하게 될 예정이랍니다. 한 동에 무려 5톤이 넘는 주택 모듈을 들어 옮기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육중한 지게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8톤일 때 한 10톤 넘게 들어요. 12톤 들어요. 아, 12톤을 들 수 있는 지게차예요? 들어가고! 긴장되는 순간 우측 됐습니다. 바닥을 보세요. 바닥에 혹시 배관이 걸리거나 전선이 걸리는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무게가 얼마나 돼요? 대략 5톤에서 6톤 정도. 과연 들릴까 싶었는데 집 한 동을 번쩍 들어올린 지게차. 하지만 지금부터가 더 어렵다는군요. 조심해서 천천히 해주세요. 계속 좋습니다. 마침내 안착의 순간. 이 앞에가 도플가게. 육중한 골리앗 지게차 운전자의 섬세한 조종 작업이 거듭되는데요. 지켜보는 작업자들 역시 잔뜩 긴장한 표정입니다. 출하해서 나갈 때가 가장 위험하고 또 이제 제일 불안한 시기죠. 이제. 잘못이면 망가지니까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칫 무게 중심이 흐트러지기라도 하면 이제까지의 수고가 물거품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 조심해서 천천히. 모두의 염려 덕분인지
다행히 첫 번째 동이 무사히 트럭 위로 자리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란스를 안 맞으면은 모듈 자체가 넘어갈 수도 있고 이동 중에 넘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확한 하중을 분배를 안 하면은 그 목재 틀림이라든지 건축물이 틀림이 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동 옮기기 작업.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3면을 한 바퀴 돌아가며 하단부를 일일이 살피는 신호수. 전지. 오케이 됐어. 하지만 트럭에 실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아직 마지막 작업이 남아있다는군요. 바로 집의 하단부에 직접 쇄골이를 못 박아 고정시킨 다음 밧줄로 동여 매고 볼트까지 단단히 조여야 한답니다. 여기에 덮개까지 덮어 묶어주면 출발 준비 완료. 전남 곡성 쪽에 갑니다. 보통 한 4시간, 5시간을 더 화물차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초입구는 괜찮은데 그 현장에 이제 시공하는 그 쪽에가 도로폭 좁다 보니까 좀 난항이 좀 예상됩니다. 지난 열흘 작업자들이 구슬땀을 흘려 만든 집이 마침내 현장을 향해 출발합니다. 다음 날 아침 지난밤 도착해 인근에서 대기하던 주택 모듈들 이제 현장으로 옮겨와 본격적인 설치를 시작하려 합니다. 조심스럽게 현장으로 접근하는 트럭. 이제 진입로 구간만 통과하면 곧바로 현장에 닿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트럭이 먼저 진입로에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내 멈춰선 트럭. 오, 닿겠다. 닿는데. 안간 힘을 쏟은 끝에 어렵사리 위기 탈출에 성공한 첫 번째 트럭. 그 턱이 있는데 턱이 세니까 뒤에 이제 길고 나니까 이제 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던 상황. 뒤를 이어 진입로에 오르는 두 번째 트럭. 역시 같은 자리에서 난관에 봉착하는데요. 다행히 무사히 마의 구간을 벗어납니다. 마치 억겁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던 진입로 구간을 지나 현장에 당도한 트럭. 작업자는 가장 먼저 집의 안위부터 살피는데요. 아, 거기 긁힌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이거 시공팀들이 다시 이렇게 아, 많이 긁혔어요? 살짝 긁힌 거예요. 아, 이 정도는 살짝 긁힌 거예요? 아, 그래도 무사 통과하신 거네요? 예, 이제 무사히 안착시켰네요. 이거 이제 설치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이만하길 천만다행입니다. 시간이 더 지체되기 전에 곧바로 설치 작업에 돌입하는 작업자들. 기둥 세우는 거예요, 이제. 목조 주택이라 땅바닥에 닿으면 썩을 수 있잖아요. 습기가 올라. 특히 주택과 콘크리트 면을 연결하는 구조물이라 무엇보다 튼튼해야 하는데요. 이제 설치 작업의 하이라이트, 본격적인 조립 작업이 이어집니다. 네, 이제 들어 올리는 작업, 이제 사전 준비 작업하고 있습니다. 들어올 때 약간 공포감도 있죠. 이제 무거운 게 들어 올려지다 보니까. 어느 때보다도 긴박하게 돌아가는 현장 분위기. 잠시만요. 끝에 걸렸어. 서둘러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작업자. 걸린 밧줄을 잡아당겨 풀어주는데요. 다 꼬이게 해야죠. 저 그 줄이 안 꼬이게요? 무게 5톤이 넘는 집을 무사히 들어 내릴 수 있을지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상황.
천천히 올리세요. 공중에 뜬 첫 번째 동. 위로만. 조금만 더. 좀 더. 집이 서서히 제 위치로 다가서자 작업자들의 손길이 다급해집니다. 자, 내립니다. 무게 중심이 쏠리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정확히 안착시켜야 하는 고난도 작업. 저 뒤에 닿으면 있어. 됐어. 뒤를 이어 곧바로 입장하는 두 번째 동. 처음에 있는 거는 그냥 바닥에만 맞춰서 내려놓으면 되는데 두 번째 거는 도면대로 갖다 조립을 해야 되니까 치수 정확히 맞춰가지고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게다가 요 길이 있는 쪽이라 첫 번째 동보다 더 무거운 상황. 잘 내릴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전해지는 순간 다행히 아무런 문제 없이 무사히 잘 들어 올려진 두 번째 동. 첫 번째 동의 위치에 맞춰 조심스레 제자리를 찾아가는데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한참의 조율을 거치고 나서야 조금씩 내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사장님 좌심 조금만요. 이제 마지막 고비만 남겨둔 상황. 내리고 있어. 천천히 좀 해요. 싸게. 모두 숨죽인 가운데 마침내 자리를 잡는 두 번째 동. 이때 작업자가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좀만 더. 좀 더. 용우야. 거기 말고 저쪽 끝에서 밀어. 끝에서? 저쪽이 닿잖아. 거기를 살짝 밀어. 여기요? 네. 자. 올라가요. 살짝 들어가래요. 살짝 없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다 정확한 위치를 잡기 위한 섬세한 조정 작업. 두 개를 맞춰야 되니까 서로 맞아야 되니까 보는 게 힘들죠. 그대로 수락해. 5톤이나 되는 무게를 크레인으로 미세하게 조종하는 일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됐어? 무려 3시간이나 걸려 마침내 제 위치에 안착한 주택. 곧바로 건물 두 동 사이의 틈새를 완전히 결합시키는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우레탄 폼이요. 연결 부분에 이렇게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단열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단열하기 위해서 단열재를 채우고 있어요. 외부에서 진행되는 조립 과정과 더불어 내부에선 한 채 틈도 허용치 않겠다는 각오로 꼼꼼하게 단열 작업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튿날부터는 온돌 패널 등 내외부 마무리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며칠 후 다시 찾은 곡성의 주택 설치 현장. 대략 5가량이 이어진다는 현장 설치 작업도 이제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요. 내부 바닥재로 간택받은 강화마루 작업이 한창이로군요. 일당백의 정신으로 혼자서 순식간에 일을 끝낸 금손 작업자. 바닥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싱크대만 들어오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는 상황. 공장 제작 단계부터 현장 설치까지 불과 보름 만에 뚝딱 가성비를 만족시키는 맞춤형 목조주택이 완성되는 것인데요. 눈앞에서 보고도 정말이지 신통방통합니다.
저희가 이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잘 져놨으니까 이제 사시는 분들이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른 들 위에 그림처럼 자리한 집. 봄이면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 풍경화를 선보일지 기대가 되는군요.